자, 386페이지 들어왔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들어왔습니다. 자, 장사에 관한 법률은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그 하단에 장사에 관한 법률은 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한 문제인데 사실은 한 문제라기보다는 한 줄 정도가 시험에 나옵니다. 이 장사에 관한 법률은 이런 거죠. 좀 전에 우리가 분묘기지권을 공부하셨는데 분묘기지권의 취지가 뭐였습니까? 분묘기지권의 취지, 타인의 토지에 있는 분묘라도 일정한 조건이 맞으면 철거하지 않아도 되고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분묘기지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분묘를 보호해주는 권리가 있으니까 우리나라 같이 좁은 국토에 분묘가 만들어지고 이 분묘가 만들어지고 나면 철거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국토가 자꾸 훼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분묘기지권을 제한하려고 인정을 안 해주려고 뭐를 만들었다? 장사에 관한 법률 초상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개공사가 무슨 초상치는 법까지도 알아야 됩니까? 그래야 되는데 분묘기지권을 제한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취지를 이해하시고 그러면 장사에 관한 법률이 양은 이렇게 쭉 내려오지만 장사에 관한 법률의 특징은 이제는 묘를 작게 써라, 규모를 작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철거해라. 철거하라는데 이 법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간과 면적을 잘 보셔야 됩니다. 물을 수 있는 게 딱 정해져 있고 386페이지 하단에 용어의 정의로서 매장, 화장, 개장 이런 건 천천히 읽으시면 됩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오른쪽에 면적 보셔야 됩니다. 387페이지 갑니다. 상단에 3번 아주 시험에 잘 놉니다. 면적 3번의 1 찾았나요? 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는 얼마로 한다? 10제곱으로 합니다. 10제곱의 동그라미. 그때 부부가 합장을 할 때는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 15제곱을 초과할 수는 없다. 15제곱의 동그라미. 2번 개인묘지는 줄 끊어놓고 얼마? 30제곱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10평 미만으로 해라 그런 뜻이겠죠. 자, 면적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4번 설치기간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1번 공설묘지,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얼마로 합니까? 15년으로 한다. 이제 15년이 지나면 철거하라 이런 뜻입니다. 15년으로 하는데 섭섭한 사람이 있을까봐 2번에 1번 설치기간이 경과한 분묘의 연고자가 당해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밑줄 까야 되죠. 15년씩 3회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분묘는 이제는 한번 만들면 최장 몇 년 동안 둘 수 있다? 60년이죠. 한 번 둘 때 15년, 3번 연장해 줄 수 있다. 체크해 놓으시고 내려가서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입니다. 시험 출제된 문제죠. 이런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얼마 내로 철거해야 된다? 1년 내로는 철거하여야 한다. 1년에 동그라미 딱 해놓습니다. 자, 지금 했던 부분 면적과 기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거 체크하시고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이 참고로 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넘어가시면 교재 388페이지 이제 넘어오는 것이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감각이 좀 떨어졌을 수 있는데 지금 수업을 오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개 실무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실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중개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서부터 거래 계약까지가 실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실무는 첫째 물건에 대해서 조사 확인을 잘해야 된다. 지금 여기 단원에 들어와 있고 조사 확인하는 것이 뭐를 했다?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은 대장을 보고 확인한다. 권리관계는 등기부를 보고 확인한다. 그런데 권리관계와 사실관계가 다르면 어느 공부가 우선이다. 이런 거 공부하신 거예요. 그 다음 무슨 공부에는 뭐를 본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리고 장부를 읽는 방법, 토지대장, 등기부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셨고 이 조사 확인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전에 권리자를 확인하라.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권리자라는 것은 진정성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처분할 능력은 어떻게 되고 또 이 물건이 여러 사람이 소유하면 어떻게 거래한다. 지금 이런 조사 확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조사 확인 사항에서 좀 전에 했던 것 권리관계로서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게 분묘기지권이 있다. 분묘기지권에서 정리하셨고 조사 확인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다? 공법상 사항도 확인하라. 지금 여기까지 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법상 확인사항인데 자,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것 이런 공법상 확인사항은 무엇으로 확인한다? 거기 6번의 제목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째 줄 내려옵니다. 6번에 여덟째 줄 내려오면 자, 밑줄 껐습니다.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무엇으로 확인한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로서 확인한다. 이 토지 이용 확인 계획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현장에 나가서 개공사가 됐을 때는
가장 중요한 서류가 뭐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예요. 이거를 보고 공법상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 오늘 여러분들이 공법 시간이라고 치고 공법을 공부했습니다 하면 두 가지를 공부합니다. 하나는 거래 규제에 대해서 공부하고 하나는 이용 제한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자, 그래서 공법상 제한하면 뭐다? 거래 규제와 이용 제한인데 오늘 공법을 공부했다면 둘 중에 하나를 공부한 겁니다. 자, 거래 규제라는 것은 사고 파는 데 제한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용 제한은 사용하는 데 제한을 합니다. 행위 제한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공법으로 공부하시는데 우리 이 사항이 중개 실무로 탁 넘어오면 거래 규제가 중요하다, 이용 제한이 중요하다. 당연히 감각적으로 거래 규제가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되죠. 우리 중개 실무에서는 사고 파는 문제를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용 제한보다는 거래 규제를 반드시 기억해 놓으셔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내려가면 공법상 거래 규제라는 게 나왔습니다. 자, 거래 규제가 무슨 뜻이라고요? 사고 파는데 제한한다고요. 자, 사고 파는데 제한하는 것으로서 가장 먼저 만나는 게 뭐다? 토지거래 허가제입니다. 여러분 토지거래 허가제 굉장히 공부 많이 하셨죠? 이거는 반드시 출제되기 때문에 그래요. 공법에서. 자, 공법 사항을 가볍게 확인하면서 지나갈 겁니다. 하단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은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거기 줄 닦아 놓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뭐 한다? 지정합니다. 지정을 몇 년 이내로 한다? 오른쪽으로 올라가서 두째 줄에 끝에 뭐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지정을 정합니다. 자, 그러면 국토장관이 토지거래 허가지역을 정하면 토지거래 허가는 누구한테 받아야 된다?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 대상이죠. 자, 내려가면 2번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허가하여 2번의 첫째 줄 기억하셔야 됩니다.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뭐를 할 때는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줄 바꿔서 이전 또는 설정을 하는 계약을 예약을 포함하여 당사자가 공동으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 소유권에 관한 것만 허가 대상이다. 그러면 틀려요. 뭐도 대상이다? 지상권도 대상이고 예약을 포함한다. 이런 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3번 별표. 자, 토지거래 허가 주기에서 다른 법률과의 관계하여 첫째 줄에 농지에 대해서는 줄 것입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농지 증명은 받은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 토지거래 허가가 워낙 센 규제이기 때문에 웬만한 건 다 면제시켜 줍니다. 근데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중요해요. 또한 둘째 줄에 허가증을 교부받으면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뭐도 거민도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러나 별표 딱 찍어놓고 부동산 거래 신고는 받은 것으로 봅니까? 해야 됩니까? 하여야 한다. 며칠 내로 하여야 한다? 60일 내로.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의 기락적인 내용을 보셨고, 자, 이번에 두 번째는 농지법에 따라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있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동그라미 해놓고, 자, 공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지금 토지거래 허가제 공부했습니다. 뭐 여러분 공법에 비해서 아주 필요한 내용들만 정리했는데 다시 묻는다면 토지거래 허가는 누가 정한다? 국토장관이 5년의 범위 내에서 정하면 허가는 누구에게 받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는데 허가 대상은 소유권과 지상권, 예약을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는 워낙 센 놈이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웬만한 건 다 받은 것으로 봐줍니다. 농지증명 받은 것으로 본다. 거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하여야 한다. 그게 중요했어요. 자, 토지거래 허가제가 거래 규제였다면 또 농지법에서 있어서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제가 또 중요합니다. 자, 농지취득 자격증명제 하고 돌았는데 농지는 우리 국민들의 양식을 제공하는 토지이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이 일방적으로 농지를 못 가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농지를 취득하려면 자격이 있어야 된다. 그걸 농취증 그러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현장에 나가셔가지고 저 농지를 좀 사주세요 하면 반드시 뭐를 확인해야 된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있습니까? 이거 확인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실무에서 중요하다고요. 자, 그러면 농지에 대해서는 제일 하단에 보시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라도 소유할 수 있다 하여 농사를 짓지 않는 자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390페이지 상단에 있는 표 참고로 읽으시면 됩니다. 자, 국가 같은 경우에는 농지증명이 없어도 당연히 취득할 수 있겠죠. 왜 그러면 국가는 뭐 투기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또는 학교가 실습 농지를 취득하겠다. 이것도 투기할 목적은 아니다. 그죠? 자, 이제 중요한 게 내려옵니다. 2번 우리 실무에서 농지의 소유 상한제가 있는데 거기 비농업인 줄 딱 끊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소유 상한은 농업인은 적용한다 안 한다?
농업인은 적용 안 한다.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 그죠? 이제는 농사를 짓는 사람은 얼마든지 소유해도 제한이 없습니다. 다시 이야기할까요? 예전에 이랬다니까요. 농지는 5만 제곱미터를 소유할 수 없다. 그러면 X다. 지금 그 말이에요. 농업인은 얼마든지 많이 가지고 있어도 돼요. 이게 왜 이렇게 바뀌는가 하면 그죠? 5만 제곱미터 소유의 제한은 없어졌는데 여러분 FTA라는 말 들어봤나요? FTA가 뭐죠? 자유무역협정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최근에 어디 뉴질랜드하고 FTA를 체결했다 이런 게 지나왔는데 이 FTA가 자유무역협정이에요. 그러면 관세를 없애고 무역하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세계가 글로벌이라다 이렇게 해서 한 나라가 지금 다 움직이는데 관세를 없애면 무역이 잘 되겠죠. 자, 우리나라가 칠레에 자동차를 팔 때 관세를 매기지 않으면 자동차를 더 싸게 공급할 수 있잖아. 그죠? 그 대신에 그 나라에 뭐를 포도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관세 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FTA가 체결되면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는데 이게 체결이 되면 누가 제일 피해를 보는가 하면 농민들이 제일 피해를 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외국의 포도, 이런 쌀,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싼 값에 물밀듯이 들어오면 우리나라 농민들이 힘들어지잖아. 그죠? 그래서 FTA 한다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농민들이 반대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밖에 나가보면 와인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 와인이라는 게 우리 주변에 다가온 지가 몇 년 안 됐습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일반인들이 와인 이런 거 잘 이야기 못 했어요. 근데 지금 흔해 빠진 게 와인이잖아. 그죠? 왜냐하면 칠레 가벼운 와인들이 관세 없이 들어오니까 이제 그만큼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포도 농장 좀 애먹겠죠. 그죠? 그래서 FTA가 체결되면 농민들이 애먹기 때문에 이제 농민들은 5만 제곱미터만 가지고 조그만하게 농사를 짓고 있으면 경쟁을 못 한다고. 그래서 농민들은 소유에 대해서 제한 없다. 이제는 막 비행기 타고 약을 뿌리듯이 많이 소유하라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제목에 비농업인은 소유를 제한합니다. 상한이 있다. 됐죠? 비농업인이라는 말을 잘 보시라고요. 그래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얼마까지만 소유한다? 상속농지, 상속에 동그라미 넣고 바로 밑에 1만 제곱미터 줄 거고 8년 이상 농업경영 줄 거 놓고 역시 얼마? 1만 제곱미터. 제일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주말 체험농장 동그라미 놓고 얼마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10,000제곱미터까지만 소유. 만이 아니고 1,000제곱미터. 자, 그래서 농지에 대해서 소유 제한은 없는데 소유를 받는 자가 있다니까요. 받는 자 첫째, 상속농지는 얼마까지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 1만 제곱미터만 소유해라. 그 다음 반드시 8년 이상 작용하고 자기가 농사를 짓고 이농할 때는 1만 제곱미터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8년 이상 농사를 짓고 이농 안 하고 계속 농사를 짓고 있으면 관계없어요. 얼마든지 가지고 있어도 이농할 때는 10,000제곱미터를 소유하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주말 체험 농장. 자, 주말 체험 농장은 얼마까지만? 1,000제곱미터만 소유할 수 있다. 요즘 여러분들 주 5일 근무제 이런 거 아시죠? 그래서 주말 체험 농장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많이 다가옵니다. 지금 이게 왜 우리 중개실험에서 중요한가를 여러분들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도시에 사는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시골에 사신 농사짓는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모님이 짓던 농지를 상속받을 수 있겠죠. 근데 원래는 농사를 짓지 않는 자는 농지를 가지면 안 된다니까요. 가지면 안 되는데 상속은 농사를 짓지 않아도 어차피 받아야 되겠죠. 그럼 농사 짓는다고 그거 못 받는다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그때 상속은 얼마까지만 받을 수 있다? 1만 제곱미터를 소유한다. 이런 뜻이에요. 한 3,300평쯤 됩니다. 1만 제곱미터면. 그러면 시골에 농사를 짓던 분이 아버지가 5,000평의 농사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얼마만 소유하라 그랬죠? 10,000제곱미터를 소유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런 법을 알고 있으면 그 자식에게 야 1만 제곱미터만 소유해야 되니까 나머지는 팔아야 된다. 내가 팔아줄게. 이렇게 매도 물건을 확보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런 단어를 알고 계셔야 된다고 실무에서. 물론 농지법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5만 제곱미터를 상속받았다. 그러면 뭐 1만 제곱미터만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4만을 팔아야 되느냐? 그럴 수는 없겠죠. 이거를 뭐 임대해서 영농을 할 수는 있다. 뭐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나중에 구체적인 농지법의 이야기고 1만 제곱미터라는 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매도 물건을 확보할 수 있다니까요. 다시 8년 이상 농사를 짓던 사람이 안 지었으면 못 가지고 있어요. 농사 안 지으면. 근데 8년 이상 농사를 짓고 이농할 때는 10,000제곱미터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기가 2만 제곱미터를 농사 짓다가 이제 그만두겠다. 농사를 그만하겠다. 그러면 1만 제곱미터를 어떻게 된다? 처분해야 된다니까. 그죠? 매도 물건을 확보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단어를 아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주말 체험 농장은 얼마까지만 소유한다? 1,000제곱미터 미만. 기억해 놓으시고. 자, 이제 또 중요한 게 391페이지입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의 발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첫째 줄에 줄 것이야 됩니다.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줄 거야 됩니다.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누구? 시장, 구청장, 업장, 면장으로부터 농지증명을 발급받습니다. 자, 농지증명을 발급하는 기관 어디? 시, 구, 업, 면장입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군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체크하셔야 돼요. 우리는 워낙 단원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래서 군수 들어오면 틀립니다. 농지증명은 시, 구, 업, 면장으로부터 발급받는다. 그거 하나 정리해 놓으실 것. 자, 이제 내려가면 역시 공법상으로서 주택법에 의한 거래 규제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체크하실 것. 역시 주택법하고 들어왔으니까 이것도 공법이잖아. 그죠? 공법에서 공부하시는데 거기 보시면 체크하실 것. 제일 밑에죠. 누구든지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 공급하는 정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하여 한 장 넘어가 보시면 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주택 상환 사채 이런 거 있습니까? 거기 동그라미 딱 해놓고 옆에다가 위반시. 위반시 얼마?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벌금. 그거 하나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자, 결국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중개사법에서 정서를 거래하다가 적발되면 얼마로 공부하셨습니까? 3년에 2천 기억나십니까? 3년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입니다. 중개사법에서. 자, 적지 말고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금지행위는 그 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면 얼마? 1년에 1,000. 정서를 지금 나왔잖아요. 정서를 직접 쌍방으로 투기하면 3년에 2천이다. 공부하셨죠? 중개사법에서 정서를 거래하면 3년 징역 2천만 원 벌금인데 지금 보고 계시는 주택법에서 정서를 거래하면 얼마다? 3년에 3천만 원이에요. 주택법이 좀 더 세죠. 그죠? 그거 구분하라고 정리해드렸습니다. 입주자 저축정서 이런 거 거래하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된다? 3년에 2천입니다. 3년에 3천입니다. 주택법은. 자, 2번 내려갑니다.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과 전매행위의 제한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제목이 아리가리하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 동그라미 딱 해놓으시고 자, 앞으로 투기과열지구만 탁 누르면 옆에 뭐라고 적어야 된다? 분양권 전매 금지. 투기과열지구는 뭐라고요?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는 지역이다. 근데 지금 투기과열지구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으니까 가볍게 보셔도 된다고요. 제목만 기억하라고요. 지금 분양권 거래할 수 있다 없다? 거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전국의 분양권 다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투기과열지구가 다 폐지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다시 부동산이 막 뜨기 시작하면 이쪽은 투기과열지구다 이렇게 지정할 수 있다고요. 그럼 투기과열지구가 지정이 되면 뭐를 못한다? 분양권을 거래 못하는 지역이에요. 제목 정도만 잡으시고 이제 내려가면 주택거래 신고가 있습니다. 자, 주택거래 신고도 비교적 중요한데 이 주택할 때 주택거래 신고 주택에 동그라미 놓고 그건 주택은 무슨 주택만 말한다? 아파트만 이야기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 주택거래 신고할 때 주택은 단독주택도 있고 공동주택도 있고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아파트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설적 시험에서 60제곱미터 이상의 아파트를 말한다. 그러면 X예요. 면적에 제한이 있다 없다? 없어요. 모든 아파트가 주택거래 신고 제한입니다. 자, 그러면 또 주택거래 신고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라고 물으면 이거는 필기하지 말고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있으면 주택거래 신고 지역은 일정한 지역에만 주택거래 신고가 적용됩니다. 그럼 일정한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아파트 가격이 가장 높거나 그죠? 3개월 이상 인상률이 가장 높은 지역 또는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을 주택거래 신고 지역이다 이렇게 정해요. 그러면 지금 조건 아파트가 가장 가격이 높은 지역 3개월 인상률이 가장 높아질 지역 또는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은 우리나라에 강남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강남, 서초, 송파를 강남 3구라 그러잖아. 그죠? 여기서 아파트를 거래했다. 그러면 주택거래 신고 지역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주택거래 신고 지역도 최근 3년에 폐지됐어요. 왜 폐지됐다? 아파트 가격이 그만큼 안 올라가니까. 그럼 지금 여러분들은 주택거래 신고 지역을 공부해도 나가서 할 일이 있다 없다? 없겠지. 그래서 이 시험의 중요성은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다시 아파트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투기 우려가 있다. 그럼 이 지역을 주택거래 신고 지역이다 이렇게 정하겠죠. 자, 그래서 주택거래 신고 지역은 일정한 지역만 정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이 주택거래 신고 지역은 며칠 만에 해야 된다. 거기 393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에 보시면 신고 필증을 교반 날로부터 며칠 내로 해야 된다? 15일 내로 신고해야 됩니다. 15일에 동그라미 딱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다. 그거는 통반나는 거고 392페이지 밑으로 오셔야 됩니다. 392페이지. 자, 밑에서 셋째 줄을 줄 겁시다. 자, 주택건설을 당사자가 공동으로 주택거래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주택거래 체결일로부터 며칠 내로 해야 된다? 15일 내로 누구에게 신고해야 된다? 주택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다? 15일 요거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15일 내로 신고해야 한다. 그 다음 오른쪽입니다. 거기 부동산 거래 신고제 요거 별표입니다. 무조건 출제한다. 그죠? 별표 딱 찍어놓고 자 부동산 거래 신고에 의해서는 1번에 잡아야 됩니다. 내려가면 1 첫째 줄 줄거야 되죠. 거래 당사자가 신고합니다. 그런데 제가 묻습니다. 거래 당사자가 누굽니까? 매도 매수인. 자, 거래 당사자가 매도 매수인이라고 말한 거 보니까 뭐만 신고한다? 매매만 신고합니다. 둘째 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때는 매매 동그라미. 여러분 임대차라든지 상속, 경매 이런 거 신고 안 합니다. 뭐만 신고한다? 매매만 신고하는데 부동산 실제 거래 가격 등 셋째 줄이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또 줄 것입니다. 체결일로부터 60일 내로 합니다. 아주 시험이 잘 나옵니다. 체결일로부터 60일 내로 매매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줄 것입니다.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말들이 지나갔습니다. 자, 다시 그 줄은 꺼셨고 확인 한번 해봅시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이런 명입니다. 물건을 파는 자가 사는 자의 사이에 계약공사가 중개를 합니다. 자, 이 계약이 매매가 일어났습니다. 5억에 매매했다. 그러면 매매 등을 신고하는 제도인데 이 부동산 거래 신고제는 일단 좀 전에 했던 주택거래 신고제와 구분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부동산을 거래하면 신고합니다. 주택거래 신고제는 일정한 지역만 한다 그랬잖아. 그죠? 이거부터 잡으셔야 되고.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누가 해야 된다? 했잖아. 거래 당사자가 합니다. 거래 당사자가 누구라고요? 매도인, 매수인.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보고 뭐를 할 수 있다? 매매만 신고한다. 됐습니까? 세 번째, 며칠 내로 신고해야 됩니까? 중요한 거 체결일로부터 이거 빠지면 틀려요. 체결일로부터 60일 내로 합니다. 어디 가서 합니까? 부동산이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중요한 말이 지나갔습니다. 자,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A가 노원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남에 있는 아파트 거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내가 노원에서 중개업을 하지만 신고는 어디 가서 해야 된다? 강남구청에 가야 된다고. 그죠? 부동산이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 됐습니까? 아주 중요하니까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체크 딱 해놓고도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자, 만약에 이게 아파트다. 근데 이게 강남에 있는 아파트였다면 강남에 있는 아파트는 주택거래 신고해야 된다 그랬죠? 지금 없어졌지만 그럼 이거 며칠 만에 해야 된다? 15일 만에. 그런데 아파트는 건물이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는 겹치잖아 이게.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된다? 주택거래 신고를 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한 것으로 봐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시험에 반대로 낸다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주택거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틀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결국은 센 놈을 하면 약한 놈은 한 것으로 봐준다. 그거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센 놈, 약한 놈. 자꾸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공동으로 신고합니다. 그런데 내려가면 2번 별표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시 요거 불표 놓고 첫째 줄 한번 읽읍시다. 개공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때는 27조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개공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자, 저 또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럴 수 있나요? 부동산을 거래하는데 여러분 개공사 없이도 거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잖아. 없이 그저 우리끼리 사고 팔면 되죠. 그러면 당사자가 신고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개공사가 개입할 수도 있겠죠. 개공사가 있으면 당사자가 해도 되고 개공사가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누가 해야 된다? 개공사가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불구하고 누가 해야 된다? 개공사가 신고해야 한다. 됐고 넘어가면 신고기한과 신고한청은 다 똑같겠죠. 자, 신고기한 개공사는 어떻게 합니까? 며칠 내로? 60일 내로 신고합니다.
주택거래 신고는요. 셋째 줄에 15일 그 이야기 다 했잖아요. 15일 내로 하여야 하고 신고관청 이야기 다 했습니다. 매매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누구에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합니다. 4번 신고 대상 물건 중요합니다. 자, 무엇을 했을 때만 신고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주택거래 신고 지역은 뭐만 신고한다고요? 아파트만. 그죠?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될 물건이 뭘까요? 자, 지금 나옵니다. 4번, 1번 토지, 동그라미, 건축물, 동그라미, 2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그걸 뭐라고 부른다? 입주권 그래요. 입주권, 동그라미. 3번 주택법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그걸 뭐라고 그런다? 분양권. 동그라미 했습니까? 결국은 모두 몇 개? 4개를 동그라미 했습니다. 요 4가지 물건을 매매했을 때만 신고한다. 옆에다 한번 적어 보십시오. 우리 중개대상물로서 임목 이런 게 중개대상물이죠. 임목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임목 X, 광업재단 X 이런 거 표시해 놓으셔야 됩니다. 물론 X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신고해야 될 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내려가면 이렇게 신고를 하면 5번에 1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 필증을 신고인에게 언제까지 교부해 준다? 즉시 교부해 줍니다. 즉시의 동그라미. 즉시 동그라미 했습니까? 자, 이거를 옆에다 지체 없이 이러면 틀려요. 그래서 즉시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내준다는 개념을 잘 체크하시고 이제 내려가면 6번 신고사항 돌아왔습니다. 오른쪽에 8가지 신고사항이 있는데 자, 오른쪽 박스에 보면 1, 2, 3, 4, 5, 6, 7, 8, 9 하여 여러분 1, 2, 3, 4, 5, 6, 7까지 묶으십시오. 7까지 묶어놓고 옆에다가 부동산 거래 신고 7번까지는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고 8번, 9번 옆에다가 묶어놓고 주택거래 신고 대상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무슨 공부를 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 신고하잖아요. 지금 그죠? 신고사항 1번 매수 매도인의 인적사항 인 동그라미 계약일자 계 동그라미 합니다. 3번 거래 대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에 두 줄 끝에 가보면 소재지 지 동그라미 지번 지 동그라미 지목 목 동그라미 합니다. 4번 면적 면 5번 실거래 가격 실 6번 조건과 기한 조 7번 개업 공인중개사 있으면 개업권에서도 반드시 신고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할 때 중 됐습니다. 자, 그 7번을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데 이 5번째 신고사항이 무엇입니까? 시험에 이렇게 물어 들어옵니다. 이거 보기보다 많죠? 이렇게 기억합시다. 옆에다 적어 놓습니다. 인, 계, 지, 목, 종, 면, 실, 조, 중이 신고 대상이다. 보기보다 양은 많지만 아침 일어나가다 한 번씩만 읽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될 사항이 뭐다? 인, 계, 지, 목, 종, 면, 실, 조, 중. 인이 뭘까요? 매수 매도인의 인적 사항, 계약 일자, 소재지, 지번, 지목, 종류, 면적, 실거래 가격, 조건과 기한. 개업 공인중개사 있으면 개업 공인중개사도 반드시 신고해야 됩니다. 인계, 지목, 종면, 실조, 중. 됐습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정리하셨고. 자, 또 이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신고 규정의 적용 배제하여 첫째 줄에 또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7번, 1번. 개공사가 주택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거래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 즉 무슨 말 했습니까?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개공사가 있으면 누가 해야 된다? 개공사가 반드시 해야 된다. 8번 신고 방법과 절차 들었습니다. 자, 신고 방법과 절차는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거기 8번 1번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 방법은 거래 신고서를 작성하여 직접 신고관청에 방문하여 찾았나요? 방문의 동그라미 밑에서 셋째 줄에 있습니다. 방문 동그라미 하는 방법과 바로 밑에 전자문서에 의한 방법이 있다. 전자문서 동그라미. 전자문서를 우리는 뭐라 그러죠? 인터넷으로 할 수도 있다. 자, 여러분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데 그죠? 방법은 2가지. 어떻게 한다고요? 직접 가서 하는 것을 방문 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다. 어느 방법을 더 많이 할까요? 전부 인터넷으로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여기 노원에서 중개업을 하는데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거래했다. 그러면 강남구청에 가서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럼 강남구청 가는 게 안 쉽잖아. 그러니까 전부 다 인터넷으로 많이 한다니까요. 오히려 노원에 살아도 노원구청 가는 것도 안 쉽죠. 그러니까 거의 다 뭘로 한다? 전자문서로 합니다. 근데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건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방문신고와 전자문서,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 나머지들은 정리됐고. 자, 또 여기서 하나 체크할 거 있습니다. 397페이지 봅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신고 찾았습니까? 자, 해제에 동그라미 딱 해놓고. 자,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공부했는 거 잘 들으셨는지요? 이 부동산을 5억에 거래했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겠죠. 1월 1일 계약금 1억, 3월 1일 중도금을 3억 지급하고 5월 1일 잔금을 1억 지급하겠다. 이렇게 계약서를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만들었다면 배운 솜씨대로 언제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됩니까? 있잖아. 체결일로부터 60일 내로. 그건 체결일이 언제다? 1월 1일이니까 그날로부터 60일 내로 신고하라 이 말이잖아. 그죠? 자, 그러면 1월 1일 한 달이면 30, 2월 달에서 언제까지? 3월 1일까지 신고하라. 지금 이 말이잖아, 이게. 그죠? 3월 1일까지 신고하는데 이 사람들은 1월 16일 날 신고했어요. 이렇게 신고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건 무슨 현상? 잘하는 현상, 착한 현상. 그죠? 3월 1일까지 신고하면 되는데 1월 16일 날 신고했다니까요. 자, 신고를 다 해놨겠죠. 매수 매도인은 누구고 계약일자, 소재지, 지번, 지목, 종류, 면적, 실거래가는 5억이다. 이렇게 그죠? 신고를 다 해놨는데 중도금까지 지급되다가 계약이 깨지는 수가 있다 없다? 있겠죠. 그럼 계약이 무효, 해지, 취소되었다고. 자,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는 내가 신고를 다 해놨는데 중간에 계약이 깨졌다. 그러면 깨졌다고 신고를 해야 될까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될까요? 여러분 느낌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교재 397페이지 제일 상단. 부동산 거래 계약에 관한 내용을 신고한 후 그 계약이 어떻게 되었다?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두째 줄에 당사자 또는 개공사는 별지, 계약 해제 등 신고서의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 얼마나 중요합니까? 별표 딱 해놓고 이거를 여러분들은 옆에다가 하여야 한다 하고 들어오면 틀려요. 근데 이거 이야기 안 하면 강조 안 하면 절대로 못 맞춰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가 무슨 뜻이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렇죠?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신고를 다 해놨는데 계약이 깨졌다. 그럼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돼. 근데 이걸 하여야 한다고 들어오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안 해도 됩니까? 자, 안 해도 되는 이유. 중도금 지급하고 나는데 계약이 깨졌다면 잔금 지급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잔금이 지급 안 되면 계약이 성립 안 되죠. 어차피 등기할 일도 없고 세금 발생할 일도 없어요.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이거 강조하는 거 체크해 놓으시고 이제 10번은 또 이겁니다. 신고 내역의 조사인데 거기 보면 신고 내역의 조사하여 그 1번의 마지막 줄을 줄 것입니다. 시장 군수구청장은 27조에 따라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찾았습니까? 그거 줄 꺼놓고 요구할 수 있다. 밑에다가 위반시 3천만 원짜리 과태료. 이 금액이 제일 세니까 표시해 놓으셔야 돼요. 자, 뭐를 위반하면 3천만 원짜리라고요? 거래대금 지급 자료. 이 말입니다. 이 뜻이죠. 여기 보면. 자, 여러분 이렇잖아요. 이게 상계동에 있는 아파트다. 그러면 사람들이 잘 몰라도 이 아파트는 대략 한 5억쯤 된다는 걸 알죠. 그리고 실제 신고가 들어오는데 보니까 뭐 4억 9천, 5억, 5억 500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 대략 한 5억대에서 거래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은 희한하게도 우리는 3억에 팔았다 라고 실거래가를 싣고 들어옵니다. 좀 문제가 있죠. 그죠? 다른 사람들은 다 5억대에서 거래하는데 이 사람들은 3억에 신고가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면 신고관청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5억에 거래를 하는데 어째 그대들은 3억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러니까 갑이 희한한 대답을 합니다. 을이 내 여친이어서 싸게 팔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싸게 팔 수 있다 없다? 있죠. 싸게 파는데. 아, 그러면 신고관청이 그래 여친이면 싸게 팔 수도 있다. 그러면 여친 증명서를 좀 떼오세요. 이래야 되는데 이 여친 증명서가 나온다 안 나온다? 심각하잖아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3억에 주고받았다는 자료를 가져와 봐라 이 말이에요. 이거를 거래대금 지급 자료예요. 이거를 못 가져오면 얼마짜리다? 3천만 원짜리 과태료다. 지금 이거 체크한 거예요. 그리고 하단에 박스가 들어오지만 그러면 거래대금 자료가 1, 2, 3, 4가 있는데 그거 외울 필요 없이 보지 말고 주목합니다. 여러분이 3억에 팔았다면 뭐를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진짜 3억에 팔았다면 송금했으면 송금표, 통장이면 통장, 그게 적혀져 있으니까 그거 외우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주식을 팔았다. 그럼 주식을 처분한 서류 가져와봐라. 적금이 만기돼가지고 3억 줬다. 그럼 적금이 만기됐다는 서류. 됐죠? 그게 그 거래대금 자료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우리는 현금 줬다. 그럼 현금 줬으면 자료가 없잖아요. 그럼 현금을 줬으면 보나마나 누가 받았다? 매도인이 받았겠죠. 그럼 사용한 용도를 가져와봐라. 이 사람이 골프채 업자다. 그럼 골프채를 3억 원치 구입했다는 자료 있으면 가져와봐라. 골프채 안 사고 땅에 갖다 묻었다. 그럼 묻어난 사진이라도 가져와봐라. 한번 보자. 그죠? 그리고 거기에 사용한 용도예요. 그리고 그것도 저것도 없으면 기타 관련 서류, 우리말 하면 영수증인데 영수증 이런 건 믿을 수 있다 없다? 없죠. 영수증은 서로 짜고 거래할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이런 자료를 제출 못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얼마짜리다? 3천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체크하신 거예요. 정정은 가볍게 보시고. 자, 이제 11번 넘어갑니다. 398페이지 중요합니다. 자, 398페이지 하단 부동산 가격 검증 체계인데, 자, 여러분 이렇게 부동산 거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이게 정당한지 거짓말인지 확인해야 될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제일 하단 동그라미 1번 국토장관의 동그라미, 그리고 다른 거는 볼 필요도 없이 오른쪽으로 올라갑니다. 399페이지 위에서도 제출해 줄 것입니다.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그러면 동그라미 있는 거하고 줄 거면 어떻게 됩니까? 검증 체계 시스템은 누가 한다? 국토장관이 검증 체계를 운영합니다. 하고 나면 2번 시장군수구청장은 동그라미, 시장군수구청장 동그라미 해놓고 또 마지막 줄에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자, 그러면 검증은 누가 합니까? 시장군수구청장이 검증합니다. 하고 나면 3번 둘째 줄 끝에 보면 신고사항을 국세지방세 교부를 위한 과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줄거 놓습니다. 됐고, 이제 위반 시의 제재가 들어옵니다. 오늘 여기까지는 할 겁니다. 자, 위반 시의 제재가 뭐가 복잡한 것 같죠? 근데 여러분들은 거기 제일 밑에 보면 3번 500만 원짜리 과태료 있죠? 거기 별표를 딱 해놓고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는 위반하면 무조건 얼마짜리? 5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그 내용 읽을 것도 없습니다. 자, 한번 물어봅시다. 며칠 만에 신고하라 그랬죠? 60일 만에 신고 안 하면 500만 원 무조건 부동산 거래 신고는 무조건 눈 딱 감고 500장 찍는다니까요. 다시 신고 안 하면 500만 원짜리 과태료. 그런데 허위로 신고를 요구합니다. 5억 주고 해놓고는 야 4억에 신고해 주세요. 요구하면 얼마? 말할 필요도 없이 5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지금 3천 같은 소리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자, 무조건 부동산 거래 신고는 위반하면 얼마짜리? 500만 원짜리. 그러니까 아닌 것만 2개 잡으면 돼. 아까 했죠? 3천만 원짜리 하나 있었죠? 여친 사건. 요게 뭐다? 거래 대금 자료는 3천만 원짜리. 요건 별도로 하나 기억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기억할 거. 거짓 신고가 취득세 3배예요. 요거 2개만 별도로 딱 알고 있으면 돼. 자, 제일 상단에 보시면 취득세 3배 과태료 있죠. 자, 첫째 줄에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뭐 하면 거짓으로 하면 취득세 3배예요. 그리고 그거 하나 기억하고, 그 다음 바로 밑에 3천만 원짜리는 거래대금 자료잖아요. 됐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눈 딱 감고 얼마짜리? 500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이걸 다 이러면 따라가면서 다 정리 못 한다고. 그러면 제재도 어쨌든 하나를 정리하신 거예요. 자, 잘 듣고 계시는지 마무리 확인 학습 합시다. 물건을 파는 사람 값, 사는 사람 어리 있고, 개공사가 중개를 해서 이 부동산이 5억으로 사고 팔았습니다. 그럼 5억으로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4억 5천 신고하다가 적발됐어요. 제재가 뭐? 취득세 3배 과태료. 됐죠? 다시 이 5억으로 거래했으면 5억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며칠 만에 해야 되죠? 60일 만에 해야 되는데 70일 만에 했어요. 제재가 뭘까요? 그럼 무조건 500만 원짜리 과태료. 거짓 신고 하나만 딱 잡고 계시라니까요. 그죠? 그리고 3천만 원짜리는 이야기 됐잖아요, 지금. 그죠? 됐죠? 나머지는 전부 다 뭐다? 500만 원짜리 과태료. 다시. 개공사가 5억으로 신고하러 가는데 매수자가 야, 4억에 좀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요구하다가 적발되면. 그러면 볼 것도 없다니까요. 500만 원짜리 과태료. 됐죠? 딱 아닌 것만 딱 2개 잡아라니까요. 3천만 원짜리 거짓 신고. 됐죠? 그러면 큰 틀은 딱 정리됐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해놓고 다음 주에 외국인 토지법부터 갈 겁니다. 이 외국인 토지법이 또 상당히 중요한 단원이죠. 여기서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